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일론 머스크가 솔라시티 때문에 재판을 받으면서 나왔던 그의 말과 그리고 대체 왜 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사들의 헤드라인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를 하기 싫었다라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정말 했는지, 그리고 했다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2016년에 진행한 솔라시티 인수 계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주주 소송에서 이틀간 증언을 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대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테슬라의 CEO가 되지 않았더라면 테슬라는 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테슬라 CEO를 처음 맡았을 때 연봉 계약을 하는데 무보수로 일하면서 성과에 따라 주식을 받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결국 그 협상으로 인해 지금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테슬라의 CEO가 되기 싫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문구가 헤드라인으로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무책임해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회사의 주인이 되어서 운영한 것보다는 설계나 엔지니어링 쪽에 더 큰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무언가 상황상 CEO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CEO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긴 합니다. 2020년 1월에 팟캐스트에서 역시 CEO가 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CEO가 되는 것이 즐겁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기에는 그는 정말 많은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의 CEO이자 보링 컴퍼니의 설립자이자 오픈 AI와 뉴럴링크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정말 많은 회사를 만들고 CEO 역할과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테슬라에서 엔지니어링이나 디자인 쪽만 설계를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로 말한 건지는 알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기사를 종합해보자면 테슬라에서는 CEO보다는 실무적 업무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정도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사명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세계 전환 가속화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안정적인 전기 생산과 소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가 생각하기에 가장 우선시될 전력 생산 수단은 태양에너지라고 합니다. 하늘에 태양이라는 거대한 융합발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 극히 일부만 에너지를 얻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 제조, 설치 1등 기업인 솔라시티를 인수하게 됩니다. 솔라시티의 태양광 패널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파워월이라는 저장 공간에 에너지를 담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형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얻은 전기를 통해 전기료도 절감하는 효과 등 또 다른 사업군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솔라시티를 인수한 건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그러면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솔라시티가 설립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일론 머스크의 사촌인 린든 라이브는 기후변화를 막을 만한 좋은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 태양광 패널 사업을 생각하게 되었고 라이브와 일론이 같이 솔라시티를 설립했고 린든 라이브가 CEO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린든 라이브가 CEO이기 때문에 그가 직접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 솔라시티의 지분 중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약 22%를 보유하고 있어 아마 솔라시티 사업 아이디어 제안에 많은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일론 머스크가 솔라시티 기업의 지분 22%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솔라시티 인수를 약 26억 달러에 추진하였습니다. 그 말은 주당 약 25.37달러 수준입니다. 물론 테슬라가 제시한 인수가인 주당 26.5달러에서 28.5달러보다는
낮은 가격이긴 합니다. 솔라시티의 주가가 $20였던 걸 감안하면 종가 대비 30%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인수하게 된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최대 주주인 일론 머스크가 최대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점이었을 때의 주식에 비하면 여전히 낮긴 하지만 망해가던 회사의 주식을 20%나 더 높은 가격에 테슬라의 주식과 교환이 가능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교환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현금으로 주지 않았고 양사의 합의에 따라 솔라시티 주주는 보유한 주식 한 주당 테슬라 주식 0.11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당시에 테슬라와 솔라시티 둘 다 적자 회사여서 테슬라가 솔라시티를 인수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재무적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금액으로 솔라시티를 인수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혹시라도 솔라시티가 당시에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여 인수합병하자마자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면 좋았을지 모르지만 이 당시 두 개 회사를 합쳐 2조 원 정도 규모의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솔라시티 회사가 적자를 내고 사업성도 밝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가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수익성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할 수 있었고 테슬라의 CEO였던 일론 머스크가 구제하기 위해 합병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회사가 망하면 일론 머스크도 지분이 많기 때문에 손실이 생각보다 컸을 것입니다. 소송을 건 사람들은 테슬라가 솔라시티를 인수한 금액만큼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론이 지게 된다면 $20억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정확하게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주파생행위 방식으로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개인이나 펀드가 아닌 법인을 대신하여 투자자들이 직접 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들이 승소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금전적인 이득은 돌아가지 않고 테슬라가 해당 금액만큼 보상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지게 된다면 재판에서 말하는 금액만큼 테슬라에게 지불해야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2020년에 같은 문제로 지명된 이사진들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에서 잘못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테슬라 주주들과 $6천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중 유일하게 일론 머스크만 소송을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유일하게 소송을 진행한 점이 대단하긴 합니다. 실제 재무제표를 가지고서 보면 파란색 박스로 칠해진 부분이 에너지 생산 및 저장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고 아래 빨간색 박스는 에너지 생산과 저장으로 인해 드는 비용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최근에 오면서 오히려 에너지 사업 때문에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85%의 주주가 솔라시티를 인수하는 동의를 하였고 솔라시티로 인한 수익을 서서히 거둬야 할 텐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좋은 사업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한데 미국은 보시는 것처럼 지역마다 전기세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기세가 비싼 곳에 솔라 패널을 설치하면 빠르게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도 있겠지만 전기세가 저렴한 곳에서는 손익분기점을 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혹은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별로 솔라 패널 설치 비율이 달라지고 생각보다 수익성이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손익분기점을 넣는 평균 시간은 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도표는 6년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최소 8년 정도는 한 집에서 살고 이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4년 정도 한 집에 살았는데 지금 설치한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집에서 더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사 가게 된다면 이사 가는 집에 지금 붙어 있는 패널을 그대로 붙이기도 어렵습니다. 이사 가는 집의 구조도 본래 집과 다르기도 하고 설치 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들 것이 예상됩니다. 이런 식의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솔라시티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라고 합니다. 솔라시티와 재판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나 가벼운 주제들을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모델 3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도 판매량도 높고
선호도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과 관련된 기사는 많이 접하지 못한 것 같은데 테슬라 모델 3가 일본에서 전기차 선호도 조사에서 1등을 하였다고 합니다.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자면 최근 일본에서 조사한 결과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모델 3가 1순위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일본에서 인기 있는 커런트 모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제차 왕에서 한 결과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보배드림과 같이 유명한 자동차 관련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한 달여 정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입차를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42.5%이며 나머지 57.5%는 아직 전기차를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아직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언급하였습니다. 배터리 기술이 좋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짧은 주행거리와 그리고 충전 네트워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직 이런 충전 인프라는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나는 배기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개인 취향 정도로 보입니다. 그 다음 뉴스로는 아일랜드에서 모델 3를 중심으로 수익성이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시아나 유럽에서나 모델 3가 정말 인기가 많은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마 1, 2주 사이에 재판이 끝날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판에서 일론 머스크가 보드진들에게 솔라시티를 인수합병하도록 압박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입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는 그 당시에 자신의 테슬라 지분이 20%가량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압박을 하지 않고 인수를 했다면 그 인수에 대한 정당성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정당성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해당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